화재 사고는 사실상 청구할 일 많지 않죠. 그런데 요새 고가의 휴대폰들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구매를 하시자마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험들도 가입하시곤 하는데 정작 내 집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을 살 때도 가장 기본이고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를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이 화재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불에 타는 피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화재보험에는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집이 피해를 입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가재도구와 건물에 대한 피해가 있으실 겁니다. 화재가 난 곳을 다시 수리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 임시거주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내 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피해와 그리고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는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 또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배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재 배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적으로 풍수재 담보나 도난 담보, 그리고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 담보 등을 통해서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용어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기준이 조금 애매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상자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클립을 집에 있는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실제 집을 뒤집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상자를 뒤집어 본다면 안에 있는 클립들은 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든 물건을 우리는 가재도구라고 부릅니다. 즉, 이 상자를 건물 외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건물 외벽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가재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가입 설정을 하실 때 담보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난 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거주를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임시거주비 담보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임시거주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화재 배상 책임이 백과사전 상에는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의 아니게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걸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겠죠. 불이 번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부상자도 발생을 했다면 내 집에 대한 피해도 사실상 복구하기가 어려운데 타인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화재 배상 책임 담보를 통해서 대인과 대물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와 배상 책임을 한번 보셨는데 사실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험료 부분입니다. 이제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상가의 보험료가 주택의 보험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 이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할 수 있고요. 아무리 손님이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보다는 아파트가 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곳의 업종이 상가용인지 또는 주거용인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독, 다세대, 오피스텔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곳의 업종을 따라서 아파트냐 주택이냐 또는 단독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보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급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급수를 저희가 나눌 때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누고 있어요.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보기에도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은 경우에는 좀 무너질 가능성이 적고 안전하기 때문에 1급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변에 보시면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들을 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델하우스가 있죠. 이런 건물들의 기둥 부분을 좀 안전한 소재로 지어졌다면 2급이고요. 똑같이 이런 건물의 기둥 부분을 철골처럼 좀 휘어지거나 무너지기 쉬운 재질로 지었다면 3급 건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에 잘 옮겨 타고 전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목조 건물을 저희는 4급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몇 억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기왕에 화재보험 가입할 때 좀 많이 가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굳이 화재보험은 많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 집의 가치를 판단을 해볼 때 이 건물의 시세가 아니라 이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 집의 가치가 1억인데 10억을 가입했다면 초과보험이라고 부르고요.
내 집의 가치인 1억을 그대로 가입하신 걸 전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하게 가입을 하셨든 아니면 딱 맞춰 가입했든 어쨌든 내 실제 가치만큼은 가입을 하신 거니까 실제 피해 그대로 지급을 하게 되죠. 근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일부 보험입니다. 이제 일부 보험이 요즘에는 일부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실제 부상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옛날 보험들은 기본적으로 비례 보상이 원칙입니다. 1급 아파트 건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 전소가 돼서 내 집을 새로 지어야 될 때 얼마가 발생을 하느냐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자재비도 들어가겠지만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변경이 되다 보니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평당 약 500만 원 전후로 가입하시면 온전한 보험에 가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화재보다는 다른 사고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화재보험은 화재를 보상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담보들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화재 사고가 아니더라도 폭풍이나 폭우처럼 바람이나 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풍수재 담보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도둑이 들어서 우리 집에 금이나 귀한 귀중품을 도난을 당하였다면 도난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전제품 비용들이 상당히 비싼데 다들 큰맘 먹고 구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10년도 못 쓰고 고장이 나버리면 상당히 아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내의 제품들은 제품 한 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가전제품 품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TV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새 필수 가전이라는 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습기나 정수기, 에어프라이어, 심지어 노트북과 컴퓨터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 가입하신다면 10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파가 아니더라도 관이 노후화가 되면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담보를 통해 누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급배수와 일배책으로 부르는데 우선 누수 탐지 비용과 우리 집의 바닥을 뜯는 비용은 두 가지 담보 모두에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전용 배관의 수리비와 우리 집의 도배 장판, 가구, 가전을 보상하는 부분은 급배수 담보에서만 보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재보험의 자부상 치료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일배책 담보는 아랫집에서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아랫집의 도배 장판, 가구, 가전 등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대한 피해는 급배수로 보상받으시면 되고요. 아랫집에 대한 피해는 일배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일배책은 운전자 보험이든 종합이든 화재든 언제든지 원하실 때 가입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급배수 담보의 경우에는 건축 연도를 기준으로 20에서 30년 된 건물들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직접적인 손해와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불이 번져서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쳤다면 배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딱 10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입하는 곳이 상가인지 또는 주거용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주거용도 아파트냐 단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업종 확인 먼저 하신 다음에 내 건물을 어떤 자재로 지었는지 급수 확인을 하셔서 내 평수에 맞게 딱 10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보상을 받자입니다. 화재보험이라고 해서 불이 나는 것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도 발생할 수 있고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을 수리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모두 다 우리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니까 모두 필요한 부분 체크하셔서 전체적인 재산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